네,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허 캐스터, 브렉시트 이슈 여전합니다. 특히 결국 승인 투표는 불발이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안이었는데요. 브렉시트 승인 투표가 결국에는 불발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여전히 이제 31일 탈퇴를 좀 밀어붙이는 상황인데요.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있긴 하지만 외신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시죠. 네, 이제 결국 브렉시트 승인 투표는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재상정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은 정부의 안건은 지난 19일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며 반복적이고 무질서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이제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영국 하원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레트윈 수정안까지 가결시키면서 합의안 표결이 이제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렇게 합의안 표결이 무산됨에 따라서 영국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이제 브렉시트 이행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절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떻게든 이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언론들은 정부가 이날 오후 탈퇴법을 의회에 제출해 이튿날부터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존슨 총리가 앞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하긴 했지만 이달 31일까지 의회가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또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슨 총리의 뜻대로 브렉시트가 연기 없이 실현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31일을 기점으로 현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외신들은 보는 모습입니다. 네, 10월 31일이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좀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NBA 사태를 겨냥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반응 역시나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 이슈가 조금은 잠잠해지면서 중국에서의 보복 움직임이 잦아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폼페이오 장관은 이 외교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원이나 소비자가 이제 미국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를 행사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목격한 현상은 중국 당국의 긴 팔이 이제 이들 기업의 손을 뻗어서 그들의 지식 재산권을 빼앗고 또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며 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좀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앞서 NBA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초 미 프로농구 NBA의 휴스턴 로켓츠 구단의 데릴 모레이 단장이 홍콩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때문에 중국 NBA의 최대 후원 업체 텐센트는 후원을 전면 중단했고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에서는 휴스턴 로켓츠의 제품을 아예 판매 목록에서 빼버리는 등 보복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미국 NBA가 공식 사과하기까지 하는 등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이에 미국 정부도 강하게 반박하긴 했지만 중국의 거세지는 보복 움직임 속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서 미중 이런 상승 모멘텀을 좀 얻어가면서 미 증시는 상승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만큼 또 이 추이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터키 관련 중동 정세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격화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군사 배치를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네, 오늘 참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전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군사 배치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네,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제 현지 시간 21일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터키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좀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력과 외교력을 활용해서 터키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에 앞서서 이제 터키가 조건부 휴전 기한 안에 쿠르드 민병대가 철수하지 않으면 시리아 북동부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메블리트 터키 외무장관은 이제 35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터키는 작전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이 미국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전한 모습이었는데요. 쿠르드 민병대가 철수해야 작전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못 박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시리아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미국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력 주둔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쿠르드족이 터키와의 합의에 따라 시리아 도시 라스 알 아인에서 철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합의 이행 행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터키는 완전 철수를 고수함에 따라 이 양측을 비롯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나 중동 정세,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역시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함께 알아봤고요. 칠레 쪽에 이제 시위도 역시나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6일부터 이제 칠레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과 함께 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6일부터 남미 칠레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규모의 인원들이 지금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칠레 정부는 6일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인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을 기존에 이제 우리 돈으로 1,320원에서 약 1,37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소폭 인상에 불과하지만 지금 현재 양극화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 모습인데요.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칠레 저소득층의 월급의 약 30%를 현재 지하철 요금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금도 이제 세계 56개국 중에 9번째로 높은 요금인데요. 칠레 정부는 올해 1월에도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한 번 인상한 바 있고요. 또 몇 주 전에는 전기 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이제 19일부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공기관과 버스 또 상점 등에 무차별적으로 이제 방화를 하면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19일 이제 한 슈퍼마켓의 화재로 최소 3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20일에도 이제 시위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의류창고 화재로 5명이 사망하면서 총 8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된 사람도 1,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들도 함께 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좀 부상자나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